요즘 들어 자주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노후에는 결국 요양원 가야지. 누군가의 입에서 가볍게 나오는 이 한마디가 생각보다 많은 이들에게 깊은 불안을 안겨줍니다. 정말 그럴까요? 나이 들면 무조건 요양원으로 가야 할까요? 요양원이 노후를 위한 안전한 선택이자 최선의 대책일까요? 올해 76세가 되신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해답이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몇 해 전 남편과 사별했고 두 자녀는 모두 각자 가정을 꾸려 도시에서 따로 살고 있습니다. 혼자 살게 된 이후 그녀도 한때 요양원을 고민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도 자꾸 혼자 살면 위험하다, 요양원 가야 안전하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고민이 깊어질수록 이상하게도 마음이 무거워졌다고 합니다. 시설이 좋아도 사람이 많아도 그곳이 내 집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부터였습니다. 침대 하나, 옷장 하나만 있는 공간. 시간을 정해 밥을 먹고 누군가의 규칙을 따라 살아야 하는 삶. 그녀는 어느 날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노후는 누군가가 짜준 일상 속이 아니라 내가 나답게 살 수 있는 하루였구나. 그녀가 혼자가 된 건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꾸리느라 자주 얼굴을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씩 통화라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횟수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딸은 육아에, 아들은 직장 일에 바쁘다고 했지만 그녀는 그 말이 꼭 핑계처럼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이제는 자신이 가족의 중심이 아니라는 걸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자녀가 집에 함께 살지 않는다는 건 말 그대로 진짜 혼자라는 뜻이었습니다. 밥을 차리는 일도, 불을 끄고 자는 일도, 심지어 열이 날 때 약을 챙기는 일조차도 스스로 해야 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해지면 오히려 편하다는 말처럼 어느 정도는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몸이 아픈 날, 문득 집안이 너무 조용한 날, 문득 마음 한구석이 시려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과연 괜찮은 걸까? 아무도 없는 집에서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휴대폰으로 쓸모없는 영상을 계속 틀어보기도 했습니다. 외롭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만 마음은 쉽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을 떠올린 것도 그때였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는 곳, 적어도 말소리나 움직임이 느껴지는 곳에 있으면 지금보다는 덜 외롭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그녀는 고민 끝에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요양원은 분명 누군가에게는 좋은 선택이겠지만 자신에게도 맞는지는 확신이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한 건 누군가가 돌봐주는 삶이 아니라 그냥 사람답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였어요. 그녀가 한동안 요양원을 고민했던 가장 큰 이유는 외로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진짜 두려움은 외로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로울 수 있고 함께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불안은 삶의 선택권을 점점 잃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뭘 먹고 싶은지, 언제 일어나고 싶은지, 누구와 이야기하고 싶은지를 스스로 정할 수 없게 되는 것. 그 점이 그녀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요양원에 대한 고민을 접은 후 그녀는 자신이 어떤 삶을 원하는지를 다시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누군가가 다 해주는 삶보다 불편해도 내 손으로 하는 삶이 더 좋다. 물론 밥 차리기도 귀찮고 몸이 아플 때는 서러울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내 집에서 버틸 수 있다는 게 그녀에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예전엔 내가 혼자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이 컸지만 지금은 내가 뭘 아직도 할 수 있는가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여전히 할 수 있는 일들에 고마워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사람은 늙어가면서 몸이 약해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마음까지 약해질 필요는 없잖아요.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내 삶을 다 맡기고 싶진 않아요. 이 말 속엔 그녀가 요양원 대신 선택한 혼자 사는 삶의 이유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동네에서 종종 마주치는 80세의 한 아주머니를 유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동네 할머니였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누구보다 계획적인 삶을 살아가는 분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아주머니는 한 달 생활비로 50만 원도 채 쓰지 않고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땐 그게 가능해요.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안엔 단단한 생활 철학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오래된 주택가의 반지하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방 한 칸, 작은 부엌, 그리고 화장실이 전부인 소박한 공간이지만 스스로는 여기가 제 성이라고 말할 정도로 애착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단순하지만 알찼습니다. 아침엔 텃밭에서 키운 채소로 된장국을 끓이고 점심은 냉동실에 얼려둔 반찬으로 간단히 해결했습니다. 저녁엔 근처 복지관에서 열리는 무료 강좌에 참여하거나 공원 벤치에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내가 요양원에 들어가면 이 자유는 못 누리잖아요. 여긴 작아도 내 공간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집이에요. 가끔은 불편한 점도 있다고 했습니다. 겨울에 보일러가 잘 안 돌아가는 날이면 핫팩을 몸에 붙이고 잠을 자기도 하고 장 보러 가는 길이 멀어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불편함보다 혼자 사는 자유가 훨씬 값지다고 말합니다. 이 모습을 보며 앞서 이야기한 여성도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꼭 큰 집이 아니어도, 꼭 많은 돈이 아니어도 자신의 리듬을 지키며 살 수 있는 노후가 가능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불편하지만 내 선택대로 사는 삶. 그 문장이 머릿속을 맴돌았다고 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아주머니의 삶을 들여다보면 단순히 적게 쓰는 법을 배운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소비를 줄이기 위해 억지로 참고 전략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무엇이 정말 필요한가를 스스로에게 묻고 그 기준에 따라 삶을 재설계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양원이라는 선택지가 싫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공간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힘들 것 같다는 직감이 있었기에 그녀는 자신이 가장 편안하다고 느끼는 작은 공간을 선택했습니다. 불필요한 가전은 처분했고 물건은 꼭 필요한 것만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방은 작지만 정돈되어 있고 삶의 질서는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줄여가며 살 필요가 있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없어서 줄인 게 아니에요. 나한테 꼭 필요한 것만 남기니까 마음이 더 가벼워졌어요. 이런 태도는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 노후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삶이란 결국 무엇을 가지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버리느냐의 싸움일 때가 많습니다. 적게 가졌지만 편안하고 작게 살지만 당당한 사람들의 삶에서 우리는 요양원이 아닌 또 다른 노후의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서 그녀가 요양원을 포기한 이유도 비슷했습니다. 타인의 규칙 아래 살아가는 것보다 비록 더 느리더라도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싶었던 겁니다. 노후는 시설이 아닌 나를 위한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72세 이모 씨는 한때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요양원에 입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한동안 돌보지 못하는 상황이라 부득이하게 결정된 일이었죠. 처음엔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 세 끼 식사가 정해진 시간에 나왔고 약도 제때 챙겨주는 사람이 있었으며 응급 상황에 대비한 의료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표정도 어두워졌습니다. 나는 잘 지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을까?
어느 날 문득 스스로에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요양원 생활은 겉보기에 편해 보이지만 그에게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언제 잠자리에 들고 언제 식당으로 가야 하는지도 정해져 있고 복도에서 마주치는 이들과는 거친 사만 오갈 뿐 깊은 대화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한 달이 지나던 무렵 그는 가족에게 요청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자녀들은 걱정했지만 그는 다시 예전 살던 연립주택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예전보다 움직임은 느려졌고 일상도 더딘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일어나고 스스로 밥을 데우고 스스로 문을 열고 나가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나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처럼 느껴졌어요. 불편해도 내가 움직이니까 살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죠. 그는 이후로 건강을 더 잃지 않기 위해 매일 아침 가벼운 체조를 하고 동네 마트에 다녀오며 일상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별것 아닌 생활이겠지만 그에겐 요양원이 아닌 집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요양원은 분명 누군가에게는 든든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특히 몸이 불편하거나 돌봄이 절실한 분들에게는 필요한 공간이기도 하죠.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세 사람의 경험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과연 요양원이 필요해서 가는 것일까? 아니면 선택지가 없어서 가는 것일까? 노후에 진짜 필요한 것은 누군가 대신해주는 삶이 아니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입니다. 내 몸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걸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은 삶의 의미를 지켜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도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요소 중 하나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이모 씨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 하루 루틴을 만들며 살아가는 것도 그 여성분이 스스로의 생활 방식을 다시 정립하며 자립을 선택한 것도 모두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는 나이 들어갈수록 보호라는 이름으로 많은 것들을 빼앗기지만 그 중에서도 결정권만은 끝까지 지켜야 하는 가치입니다. 내가 먹고 싶은 시간에 밥을 먹고 내가 좋아하는 시간에 불을 끄고 내가 편한 방식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제가 지키고 싶은 노후예요. 앞서 등장했던 76세 여성의 이 말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노후의 중심은 자율성이다라는 깊은 통찰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노후란 단순히 병들고 힘든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 삶의 형태를 정비해 나가는 두 번째 자립기일지도 모릅니다. 요양원보다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바로 내가 얼마나 내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노후엔 공간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실제로 나이 들어 혼자 지내는 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생각보다 공간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방식대로 쓸 수 있는 공간,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 조용히 나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공간은 그 어떤 돌봄보다 마음에 평안을 줍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70대 중반의 한 어르신이 오랜만에 자녀 집에 며칠 머물게 된 일이 있었는데 정작 그 며칠 동안 불편해서 잠을 잘 못 잤다고 하셨습니다. 다 갖춰진 집이었지만 텔레비전 볼 때도 소리 크기를 조심해야 하고 새벽에 깨서 물을 마시러 나가는 것도 눈치가 보였다고 합니다. 그 후 다시 자신만의 작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비록 혼자지만 마음이 놓였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노후에 필요한 공간은 넓고 화려한 곳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작은 자유 공간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스스로 일정을 조정하고 피곤하면 쉬고 먹고 싶은 걸 골라 먹고 보고 싶은 걸 틀어놓을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자유들이 쌓여 노후의 자립감을 만들어줍니다. 물론 어떤 이에게는 요양원이 최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그 선택이 정답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공간, 나에게 맞는 방식,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자율성을 아는 것입니다. 혼자 살아도 불안하지 않은 이유는
내가 있는 이 공간이 나를 편하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이런 고백은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줍니다. 노후의 평안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낸 일상의 질서와 공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이지요. 동네 골목에 살고 있는 60년 지기 두 친구가 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하루에 한 번은 꼭 전화로 안부를 묻고 한 달에 두 번은 꼭 만나 점심을 함께 먹습니다. 이들은 오래전부터 서로에게 약속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요양원에 가지 말자. 가능하면 끝까지 동네에서 버티자.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기 위한 다짐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각각 혼자 살고 있습니다. 건강 상태나 생활 수준은 조금 다르지만 서로가 서로를 살핀다는 점에서 의지할 언덕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한 명이 감기로 며칠 연락이 없으면 다른 한 명이 간단한 반찬을 싸들고 찾아갑니다. 혹시나 넘어질까 걱정되어 혼자 집을 나설 땐 마트 다녀올게. 1시간 뒤에 연락할게라고 메시지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들은 함께 모이면 요즘 유행하는 TV 프로그램 얘기도 하고 젊었을 때 동네에서 벌어진 웃지 못할 해프닝도 나눕니다. 서로의 기분을 맞춰주거나 굳이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편안한 관계. 그게 곧 요양원 대신 선택한 이들의 노후 방식이었습니다. 이 친구들 중 한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양원에 가면 더 이상 친구가 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서로 각자의 방에 있고 면회하듯 만나는 관계가 되겠죠. 그런 노후는 싫었어요. 물론 이 방식이 모두에게 적용되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이들이 혼자서 노후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함께 버티는 방식을 스스로 만들어냈다는 점입니다. 거창한 돌봄 시스템이 없어도 마음을 나눌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요양원이 필요 없는 삶이 가능합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때입니다. 과연 요양원 없는 노후는 가능한가? 대답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건강상의 이유로, 또 누군가는 환경상의 제약으로 요양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그것이 유일한 길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소개한 이들의 이야기는 하나같이 작고 소박하지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노후란 준비된 시설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그 준비란 거창한 재산이 아니라 내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는 일에서 비롯된다는 것. 누군가가 정해준 하루를 살 것인지 내가 원하는 하루를 살 것인지는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혼자서도 살아낼 수 있다는 자신감, 작지만 내가 선택한 공간, 그리고 마음을 나눌 단 한 사람.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꼭 요양원이 아니어도 우리는 충분히 의미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외로움이 찾아오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조차 내가 선택한 고요함이라면 삶은 덜 쓸쓸해집니다. 요양원에 들어가야 안심이 되는 세상이 아닌 스스로 살아갈 수 있어서 든든한 노후가 더 많이 이야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노후는 당신의 방식으로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꼭 요양원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 그 공간이 바로 가장 좋은 노후입니다.